안녕하세요. 저는 캐논 아카데미 강사 윤우석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진학 캐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메라 딜러 임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지금 이 앞에 2대의 카메라가 놓여 있는데 그렇게도 기대했던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이라는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좀 운 좋게 먼저 만져볼 수 있게 됐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어떠세요?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캐논에서 EOS 5D라는 카메라를 처음 출시할 때 그 기대와 흥분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 카메라를 딱 만져보면서 그 허리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다 그 긴장감이나 전율이 올라오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그때의 그 감동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정말 흥미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만져보고 이제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지금부터 EOS R,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이모 전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이라는 신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EOS R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RF 마운트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RF 마운트는 내경이 54m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RF 렌즈들이 쭉 출시가 이번에 먼저 4종이 출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쭉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54mm라고 내경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미러리스보다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기존의 다른 풀프레임 미러리스하고 비교하면 내경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내경이 커지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더 고화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반대급부도 있잖아요. 바디가 커진다거나 렌즈도 커진다거나. 근데 사실 지금 이 RF 마운트의 내경이 54mm인 건 기존의 캐논 EOS DSLR에서 사용됐을 때 EF 마운트 내경하고 동일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DSLR보다 확실히 작은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내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EF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아주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EF 렌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장님, 제가 이거 미러리스 카메라잖아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데 이거를 이렇게 렌즈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셔터막이 닫혀있네요? 그렇죠. 셔터막이 닫혀 있어요. 이게 저는 이 기존에 있던 미러리스와는 별개로 처음 보는. 전원을 끄고 지금 렌즈 교환을 하게 되면 셔터막이 닫혀있는데 이렇게 되면 먼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미러리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이는 게 먼지와 그다음에 센서에 대한 기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닫혀 있다는 거는 물론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께 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만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잖아요.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립감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져봐도 확실히 기존 DSLR하고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립감이 좋고요. 제가 하나 또 인상 깊게 지금 보는 부분은 뭐냐면 뒤에 버튼 같은 것들이나 다이얼들에 대한 위치예요. 저 같은 이제 캐논의 고인물이 썼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눈 감고도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눈 감고도 누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친숙한 위치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생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해서 막 다 생략해가지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버튼이나 다이얼들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을 보면 이 후면에 굉장히 독특한 지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눌리는 건 아닌데 이게 멀티펑션 바
라는 거래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터치를 하거나 이 스와이프를 통해서 카메라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돼서 더욱더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를 판매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그 소비자분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EVF 파인더가 좀 이질적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DSLR을 좀 더 선호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봐서 보니까 이게 광학식 뷰파인더인지 전자식 뷰파인더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안에 이제 369만 화소의 OLED를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고해상도라서 거의 픽셀도 안 보이고 그리고 부드럽게 보이도록 튜닝이 잘 됐다라는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저도 느낌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바로 후면에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예요. 뭐 캐논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타 브랜드 유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동영상 많이 촬영하시니까 예.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또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에는 네. 없으면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매우 불편하죠. 네. 예,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네. 항상 이 카메라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1순위 중에 하나가 저는 스위블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스위블 같은 경우에도 이 스위블만 되는 게 아니라 네. 풀터치, 그렇죠. 터치가 돼줘야 되는데 네. 사실 터치가 없는 거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스위블 되는 게 오로지 이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저는- 것들은 다 이제 틸트로 되어 있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구매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작동되지 않을까.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뭐 EVF나 스위블 디스플레이나 혹은 뒤에 조작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신경이 써져 있어서 초보자부터 전문가들까지 전혀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EOS R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렌즈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마운트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거울이 없기 때문에 안에 거울이 제거되면서 렌즈와 바디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예. 이 마운트에서 센서까지의 거리를 플랜지백이라고 하는데 캐논에서는 이 플랜지백 거리를 20mm로 설계를 했습니다. 20mm로 설계한 이유를 봤더니 가장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바디의 강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총 4종의 RF 마운트 렌즈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네. 이 렌즈 4개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 RF 렌즈 중에서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사실 여행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굳이 이런저런 렌즈 많이 가져가지 말고 표준주만 가져가라. 제가 제일 애용하는 화각이 24에서 105mm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번에도 RF 마운트로 24에서 105mm f4짜리 렌즈가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조리개가 4까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빨갛게 당연히 L렌즈로 출시가 될 거고요. 예. 캐논에서 화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캐논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고속의 AF를 위해서 이제 초음파 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 과거의 줌 렌즈들은 보통 링 타입 USM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구동 속도는 빨라지지만 이 렌즈가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예. 2405 렌즈는 나노 USM을 사용을 합니다. 후면의 렌즈군을 구동을 하게 되는데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동을 하면서 모터 보고 작아져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렌즈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2405 렌즈는 독특한 코팅이 채용이 됐어요. 캐논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ASC, 즉 에어스피어 코팅이라는 건데 이 코팅부에다가 공기를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코팅에 비해서 이 난반상 같은 게 더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훨씬 더 고화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채용이 돼서 아주 많이 기대가 되는 표준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렌즈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워낙 단렌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50mm EF 렌즈 1.2 렌즈와 네. 85mm EF 1.2 렌즈는 네. 캐논의 거의 자랑거리라고 그렇죠. 뭐 인물 생각하거든요.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뭐 최강의 예, 1.2라는 이런 완소 렌즈를 네. 이 RF 렌즈에서 또 만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표준 50mm 렌즈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네. 정말 크나큰 충복인 것 같아요. 근데 뭐 50mm가 표준 렌즈라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활용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고화질을 추구하면서도 조리개가 1.2까지 열린다. 예.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죠. 예, 거기에 뭐 1.2에 제가 이렇게 한두 장을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이게 신기하게나만큼 워블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샷 원킬. 네. 거기에 1.2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단렌즈군을 사용을 가끔 해보게 되기는 하는데, 예. 저는 확실히, 줌렌즈 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는 렌즈는 대부분 줌렌즈인데, 이번에 나온 렌즈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렌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예. 네, 이놈이네요. 바로 이제 2870인데, 지금 뭐 크기에서 좀 느껴지시겠지만 이 렌즈가 보통 렌즈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조리개각으로 F2까지 개발이 됩니다. 2.8이 아니고요. 네, 28에서 70mm 줌 렌즈인데 F2까지 개방이 된다. 이거는 정말 기존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존재. 이거 뭐 캐논에서 지금 작정하고 나 네. 최고야. 저는 아무도 덤비지 마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렌즈 스펙을 처음 보고 5탄 줄 알았어요. 이게 나올 리가 없는데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작정하고 네, 어디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판매를 할 때 네, 줌렌즈는 2.8이 최고고요. 네, 그렇죠. 그 아래로 내려가려면 단렌즈를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이제 앞으로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렌즈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예. 저도 단렌즈들을 써보게 되면 제일 큰 단점이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딱 이렇게 마운트를 하는 순간 28mm부터 70mm까지 F2 조리개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mm, 뭐 35mm, 그 다음에 뭐 50mm, 85mm 이런 단렌즈들을 예. 전부 다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캐논의 특수한 코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해서 화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단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렌즈로서 그냥 딱 하나만 사도 되지 않을까. 이게 렌즈가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로 대체하면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경제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렌즈 구경도 무려 네. 95mm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렌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좀 신기한 렌즈가 하나 있는데 네. 상당히 가볍고 작아요. 네. 이제 35mm 조리개가 1.8에 네. 매크로 IS STM이라는 렌즈인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5mm 렌즈와 50mm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35mm가 좀 카페 렌즈라는 뭐 그런 별명도 있죠. 예,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매크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렌즈 치고는 화질이 안 좋은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화질이라는 예. 단어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ST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을 때 조용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네.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렌즈의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네.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다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기대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저는 이 RF 렌즈 중에서 네. 이 앞에 링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그러게 같아요. 얘는 단렌즈인데 링이 두 개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처음에 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게 아니나 다를까 네 개가 다 같은 네. 링이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컨트롤 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줌링, 포커스 링이 렌즈에 존재를 하는데 이 링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의 주요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마치 그 컴팩트 카메라의 네. G1X Mark 3나 네. G7X Mark 2처럼 네, 네. 그런 거가 네, 그렇죠. 이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카메라들도 링이 있는데 그거 예.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링이 달려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파지한 자세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태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F 렌즈의 어떤 기대를 높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논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네 종의 렌즈를 살펴봤는데 각각 다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있고 예.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포인트들이 저마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렌즈인 것 같아요. 이 네 종의 렌즈를 바탕으로 EOS R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4종의 렌즈를 좀 살펴봤는데 이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OS R의 AF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캐논 DSLR에서도 채용이 됐었지만 이 EOS R도 듀얼 픽셀 시모스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 듀얼 픽셀 시모스라는 건 이 하나의 픽셀이 다시 2개의 포토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2개의 포토다이오드가 사진을 찍을 때에는 합쳐져서 이미지 픽셀로 그 다음에 AF를 잡을 때는 이 위상차 AF 센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채용이 됨으로 인해서 라이브 뷰 상태 혹은 동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가 가능해졌죠. 예, 듀얼 픽셀 같은 경우에는 네. DSLR인 70D부터 이게 그렇죠.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80D, 그다음에 5D Mark 4, 뭐 6D Mark 2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1인 미디어나 유튜버분들 네, 아니면은 뭐 카메라 감독분들이 AF를 믿고 쓸 수 있는 맞습니다. 혹은 카메라 감독이 없어도 네. 나 혼자 이거를 제어를 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게끔 네. 이 AF 시스템을 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시스템이 요번에 같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캐논에서 정말 컨셉을 잘 잡고 개발을 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듀얼 픽셀 시모스 센서가 이 센서 전체를 AF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서 세로로는 100%를 커버를 하고 가로로는 88%의 영역을 예. 커버를 하게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AF 포인트의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제어표를 보니까 네. 이 포커스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많아야 네. 뭐 300개에서 400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생각이 넘어갈 정도로 네. 5655개라는 어마어마한 이 포인트 숫자가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AF를 표준으로 놓고 해보니까 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실 수 예.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선택을 할 경우에는 143개 정도의 영역만 선택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수동 선택을 하게 하고 AF 포인트 크기를 줄이게 되면 예.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려 이제 5655개까지 늘어나게 아.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를 아주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100의 88%에 5,600개면 네. 거의 뭐 면적 거의 한 90에서 95%가 다 AF 포커스 점이라고 생각해도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 뷰파인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F 포인트가 이 뷰파인더 기준으로 사실 중앙부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러리스의 장점이다. 네. 그리고 또 EOS R의 장점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심장이 네.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디짓 8과 네. 이 접점이 네. 기존에는 8개였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12개로 네. 늘었던데 요거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네. 디짓 8 들어가면 어떤 게 더 좋아질까요? 일단 이미징 프로세서라는 건 안에서 화상을 처리하는 일종의 CPU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더 고속이 되고 예. 더 고화질의 여러 가지 세팅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그게 오토포커스에 도움을 주는 거죠. 화상을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요. 그래서 초점 맞추는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렌즈 안에도 A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피사체와의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이제 검출을 해서 바디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네. 접점이 더 늘었기 때문에 더 고속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바로 받아서 디지게이지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오토포커스 속도가 기존의 다른 카메라의 뭐 라이브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디텍션과 터치 앤 드래그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그 아이 디텍션처럼 화상을 분석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다시 눈만 인식하는 그런 오토포커스도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터치 앤 드래그처럼 터치한 상태에서 그냥 AF를 맞추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쭉 잡아 끌게 되면 AF 포인트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따라오는 곳에 AF를 다 맞출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빠른 AF를 맞출 수 있게 된 게 전부 이제 디지게이트과 그 다음에 이 12개의 접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 픽셀 시모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50mm 1.2라는 렌즈로 개방을 하고 찍을 때 네.
그 아이 디텍션이 되면 저희 아이를 사진을 찍어줄 때도 얼굴 인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편하죠. AF 되니까 핑도 훨씬 더 정확하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조도 EV-6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 들어가 있던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EV 값은 이제 노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DSLR 카메라가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한 EV-3 정도, 그 다음에 뭐 일부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4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V-6은 기존의 한계를 엄청나게 많이 뛰어넘은 거예요. 실제로 -6 정도가 되면 저게 보여? 이런 느낌의 이제 피사체까지도 오토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단렌즈를 좋아하는 이 50mm 1.2에 상용감도 4만. 그렇죠. 저조도 -6이면 저 뭐 밤에 재앙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죠. ISO 4만 정도 올려가지고 어두운 데서 포커스 맞출 수 있다. 이러면 못 찍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최고의 AF를 탑재를 해서 더욱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OS R의 동영상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영상 촬영을 훨씬 많이 하시니까 동영상 기능을 훨씬 더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기능들이 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4K 30p. 그렇죠. UHD 영상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첫 번째로 볼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액정, 이 스위블 액정, 그리고 풀 터치, 거기에 듀얼 픽셀의 AF, 이 3박자가 고루 이루어져서 영상을 촬영하는 사용자께서 훨씬 더 쾌적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EOS R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카메라를 사러 오시는 1인 미디어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 사진을 찍어주는 아빠 진자 그리고 카메라 촬영 감독분들이 이 AF로 동영상을 찍는 거를 상당히 꺼려 하신 분들도 많고 이 AF가 잘 안 된다, DSLR 쓰셨던 분들은 이게 좀 버벅거린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3박자가 고루 이루어져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얘가 10비트의 LUT, C로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C로그는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C로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의 픽처 스타일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동영상도 그게 적용이 됐었는데 동영상의 픽처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컬러 개조가 깨진다거나 뭐 색이 좀 날아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색을 최대한 보존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함수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곡선을 이용을 해서 색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밝은 영역이나 어두운 영역의 색을 많이 보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C로그로 찍은 영상을 보면 약간 플랫하다고 해야 되나? 물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훨씬 컬러 보존이 많이 돼 있으니까 편집을 하기에도 좋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C로그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측면의 HDMI 단자를 이용해서 10비트 컬러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는 영상에는 적용은 안 되지만 일단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출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외부 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10비트 레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건 이 제품이 아마추어용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4K 타임랩스라는 그것도 또 지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K 타임랩스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고. 4K 타임랩스는 타임랩스는 말 그대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해서 짧은 시간 압축을 해서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기본 원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상만 해도 쉽지 않고 초보자들은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EOS R은 4K 타임랩스 기능 활성화만 시키시게 되면 4K의 상도로 타임랩스 촬영이 진행이 되고 아울러서 자동 노출이 지원이 됩니다. 좋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해지는 거를 타임랩스로 찍었는데 자동 노출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점점 어두워졌어요, 영상이. 나중에 까매지더라고요. 근데 자동 노출이 지원이 되면 점점 ISO 감도나 기타 등등을 조절해서 일정한 노출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더라도 여전히 눈에 잘 보이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쉽게 지금 구현할 수 있게 돼서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아주 다양한 부분을 배려하고 있는 동영상 기능이 탑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부터 네. 하이 아마추어들까지 네. 다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동영상 기능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책상에 좀 저희가 볼 수 없었던 물건들이 나와 있어서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좀 낯익은 물건들입니다. 예. EF 렌즈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지금 생소한 물건들이 있어요. 예. 이 지금 물건들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네. 캐논의 자랑이 네, 이 고퀄의 네, 이 많은 렌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EF 렌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렌즈들을 EOS R에 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마운트 3종이 출시가 됐어요. 네. 예,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봤는데 예. 이 EF 렌즈 마운트 어댑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EOS R에 끼우는 RF 마운트 쪽이 되겠고요. 예. 이쪽에 이제 EF 렌즈를 끼울 수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주목할 건 빨간 점과 흰 점이 있어요. 아, 빨간 흰 점은 점은 EF 렌즈, 흰 점은 EFS. 그죠, EFS까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렌즈 어댑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수많은 EF 렌즈들을 EOS 안에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마운트 어댑터가 총 3종류입니다. 예. 제가 들어봤던 거는 일반 스탠다드 어댑터고요. 기본. 네, 기본 어댑터고 요거 여기에 링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RF 렌즈에만 달려있는 컨트롤 링이죠. 네. 근데 EF 렌즈에서도 컨트롤 링의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운트 어댑터에 컨트롤 링을 내장을 했어요. 상당히 네,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발상이에요. 예. 진짜. 예, 여백을 잘 활용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여백을 활용하는 가장 아주 독특한 지금 어댑터가 바로 얘입니다. 드롭인 필터 어댑터고요. 이렇게 필터를 빼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필터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다른 필터들도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는 CPL 필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 돌리는 링이 있어서 네. 기존 CPL 필터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제 눈길을 줬던 게 바로 얘인데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는 이제 보통 장노출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이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만드는 어댑터인데 예. 무려 가변 ND예요. 이게 제일 신기해요. 네. 야.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죠. 이렇게 가변 ND 필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렌즈 앞에 붙이는 필터를 사실은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엄청난 장점이 생겼습니다. 예. 이 어댑터들이 이 구매 욕구를 더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장착한 모습이실 예,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저희 2470 렌즈를 달아볼 텐데 워낙 많이 쓰시는 렌즈니까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어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의 통일감도 있고요. 그리고 길이도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지 않고 그냥 처음에 있었던 렌즈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뭐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네. 그립감이 네. 다른 미러리스를 사용했을 때는 네. L렌즈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렇죠. 이 파지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일반 렌즈 자기 렌즈 쓴 것 같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EF 렌즈가 지금 1억 3천만 개가 출하가 되어 있대요. 시중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렌즈들을 전부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 EOS R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바디 모양새가 저랑은 좀 달라요. 지금 그렇죠. 밑에 뭐가 달려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배터리 그립이라고 해서 네, 네. 세로 사진을 찍기 좀 용이한 배터리 그립입니다. 네. 이미 DSLR 카메라에서 나와 있는데 예. 역시 EOS R에 이제 배터리 그립이 추가가 됐죠. 예. 밑에 이제 배터리를 추가로 2개를 더 장착할 수 있고 예, 하나를 더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네. 이렇게 찍게 되면 네. 딱 90도 정확한 그렇죠. 90도가 나오기 촬영이 아주 때문에 유리하죠. 예,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아주 네. 용이합니다. 이렇게 그 EOS R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시스템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만 달랑 나온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 이게 완벽하게 돼 있고 이 생태계 구축을 캐논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EF 렌즈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어댑터만 출시했어도 충분히 렌즈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열심히 잘 연구를 해서 드롭인 필터 어댑터 같은 좋은 제품들이 나왔다는 건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던 게 네. 드롭인 필터에 설마 가변 엔드라는 필터를 살 수 있겠어?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 정말 좀 저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땡기고 있어요. 네, 꼭 구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 EOS R이라는 카메라와 RF 렌즈 합쳐서 EOS R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봤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물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기대가 되는 카메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 아까 일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 캐논 EOS 5D가 나오면서 그때의 전율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전율을 다시 한번 EOS R에서 한번 느꼈어요. 근데 조금 더 충격이었던 건 요번에 4종의 RF 렌즈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2400호는 사실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렌즈인데 2870과 50mm는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28mm에서 70mm의 조리개 2 고정, 거기에 50mm 1.2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10년, 20년을 캐논을 이끌어간 가장 큰 힘이 될 큰 렌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EOS R이 50mm 렌즈 때문에라도 사고 싶은. 그러니까 예전에 EF 렌즈에 85mm와 50mm 렌즈가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1.2라는 렌즈가 다른 타 회사엔 없기 때문에 1.2라는 렌즈를 사기 위해서 캐논을 선택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와 비슷한 것처럼 50mm 1.2 RF 렌즈와 2870 F2 이 렌즈 때문에 EOS R도 제가 봤을 땐 하이 아마추어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사고 싶다, 이거를 사고 싶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빠른 AF 그리고 듀얼 픽셀 거기에 스위블 액정의 4K 동영상 그리고 연사 8연사 3000만 화소 상용감도 4만 그리고 작은 무게와 그리고 그립감 이 정도면은 일반 유저분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빼놓은 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일단 이 EOS R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캐논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EOS라는 이 카메라가 나온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판매된 바디, 렌즈 사실은 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했어요.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되면 과거에 EOS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렌즈라든가 포맷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캐논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변화를 택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EF 렌즈를 가지고 있는 EOS 유저들을 아주 완벽하게 배려를 했죠. 이 EF 렌즈 어댑터만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이질감 없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존 유저들한테 큰 메리트예요. 바디만 구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렌즈 어댑터의 장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기존의 EOS를 계승한 거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포맷에 맞게 또 새로운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렌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아주 극적으로 화질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지금 말씀하셨던 50mm 1.2나 2870 F2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2870 F2는 저는 이건 이 카메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리개 2까지 개방할 수 있는 개방회사의 화질이 아주 우수한 줌렌즈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맞물려서 이 EOS R이 구축이 됐고 이 EOS R 시스템이 캐논 카메라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들이 구닥다리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카메라 시장의 앞으로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제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고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출연한 이 영상도 그래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카메라 단순히 그냥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카메라 시장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굉장히 흥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좀 받으시는지. 저도 캐논 이 미러리스 R 카메라가 캐논의 미래이고 그다음에 제2의 르네상스 춘추 전국 시대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오스 R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제품 소개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논 아카데미 강사 윤우석이었습니다. 카메라 딜러 임성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